안녕하세요. 주말 인사를 뭐라고 하죠? 주말 인사를 뭐라고 하냐? 아침에는 굿모닝하고 굿 애프터는 이런 게 있잖아요. 주말에는 뭐라고 해요? 영어로? 굿 위켄드? 그런 건 주말 없나? 인사는 딱히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좋은 주말. 그럴 금요일에 얘기를 하지 보통. 아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 불금이란 Have a nice weekend. Have a nice weekend. Have a nice weekend 있겠네. 금요일에 인사를 하지. 토요일 아침에 인사는 잘 안 하지? 이미 집에서 쉬고 있을 테니까 보통은. 그치. 살아있니? 뭐 이런 거. 잘 잤니? 일어났니? 아, 뭐 그치. 이런 얘기. 일어났니? 일어났니? 외국도 금요일 저녁에 노는 문화가 있나요? 그래서 TGIF. Thanks God it's Friday. 맞네. 걔네도 금요일에 걔네도 놀토가 없구나. 무슨 말이야? 저희 때는 이제 토요일에도 원래 학교 다니고 이러다가 놀토가 생기면서 갑자기 토요일이 노는 토요일이 됐거든요. 걔네는 예전부터 놀아서 그러니까. 토요일에 놀자고 한 얘기가 미국식으로 가자는 얘기였거든. 그랬구나. 그래서 토요일에 놀자고 하니까 그때 이른바 꼰대 난리 났었잖아요. 야 양키들이야? 왜 토요일에 또 놀아? 맞아. 뭐 일주일 내내 일해 이러면서. 이런 얘기였지. 갑자기 기억난다. 슬퍼지네. 근데 이게 이제 차츰 이제 금요일도 쉬어야 된다. 주 이런 4일 얘기도 나오는 얘기가 이제 상황이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프리랜서인 저한테는 저는 주 1회 일할 때도 있었거든요. 물론 한 달에 한 60만 원 벌 때였어요. 그런 이제 배고픈 시절도 가슴 있었기 아픈 때문에 얘기.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나 입사 처음에 있었을 때는 한 달에 2번 쉬었어. 한 달에 두 두 번이요? 번이요? 격주로 일요일에 쉬었어. 왜요? 그럼 토요일에 뭐예요? 일해요? 이랬어. 일요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해요? 그때는 일요일에 월요일에 신문이 나오잖아. 일요일자도 나왔었어 신문이. 그럴 때도 있었어. 일요일 신문 본 것 같기도 하고. 일요일 신문 나왔었어 일요일자도. 세로로 예전에. 된 신문. 그 시절에 나왔어. 그러면 언제 쉬어요? 그때는 한 달에 쉬었지 2번 뭐. 쉬는 게 그냥 한 달에 2번 당연했구나. 쉬었다라고 생각했어. 휴가 같은 거 있었어요? 가능한가? 휴가가 명목상 있었는데 신입사원들이 쓰기는 어려웠지. 그러니까 원래 기자들이 빡세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래.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상상도 못하지. 그래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 그 기자들 야근 안 해요? 이게 나도 그거 되게 궁금했거든. 왜 갑자기 엉뚱하게 여기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어쨌든 아침이니까. 어쨌든 그런 요즘에는 이 퇴근들을 일찍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 기자들이 뭐 이렇게 일찍 가도 되냐 그랬더니 어차피 다른 애들이 다 쉬기 때문에 취재가 안 된대. 그럼. 취재원들도 밤에 없기 때문에 취재가 안 된대 어차피. 근데 그래서 그래도 왜 낮에 기사 써놓고 넘어간 게 저녁에 그 신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올 때 좀 흠결이 있거나 추가 취재, 보충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내 또래들은 앉아서 여전히 후배한테 일 못 시키고 자기가 직접. 진짜? 후배들은 다 퇴근하고. 아이고. 그래서 문화가 완전히 바뀐 게 예전에 정말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할 일이 없어도 부장 나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있었거든. 그 부장들은 보통 이제 초판이라고 해서 그때 아침 신문이 처음 나오는 게 10시 반에 나왔어요. 그거 보고 퇴근들 하거든. 뭐 그냥 우리는 일이 없어도 그냥 앉아 있었어. 그렇구나. 저는 연합뉴스 다닐 때 연합뉴스를 다녔어요? 연합뉴스 아나운서였어요. 진짜? 진짜. 그냥 8시 뉴스에 했었어요. 진짜로요? 연합뉴스 8시 왜 심지어- 지금 선배 무시하는 거야?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처음 듣는 얘기라서. 심지어 입사하자마자 8시 뉴스를 맡아가지고 선배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죠. 한번 왕따를 많이 당했지. 찾아봐야겠다. 아무튼 그랬는데 저 사람 누구예요? 하필 공교롭게도 오늘과 옷이 비슷하네요. 옷은 비슷한데 웃으면 좀 사람 비슷해요. 자체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얼굴 봐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네, 대한민국 메이크업의 수준입니다, 저게. 아니 이거 봐봐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똑같다니까? 알았어요. 아무튼 네. 저는 그때 그 선배님들이 계셔도 예를 들어 부장님들이 계셔도 제 뉴스가 끝나면 사실 아나운서들은 할 일이 없거든요. 기사를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뉴스 딱 끝나면 자리에 와서 짐 정리 탁탁 하고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딱 가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근데 저도 나름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게 계약하고 이럴 때는 칼같이 너는 1인 기업이다 이러면서 절대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서의 혜택을 안 줬어요. 심지어 주차 지원도 안 해주고 더 나쁜 거는 목에 거는 입 사원증 있죠. 그것도 안 줬어요. 아나운서들을. 왜 그런 거예요? 프리랜서라고. 너네는 1인 기업이다. 그냥 그렇게 해야 돈을 적게 줄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처우를 했던 거지.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더 과거로 가면 내가 회사 다닐 때는 설령 그렇게 회사에서 대우를 해도 어쨌든 정규직 같이 일을 해야 요만큼의 기회라도 주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가끔은 또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일들로 벌어지는 것 같긴 해. 뭔가 공동체에 대한 그런 것도 그런 많이 것도 줄어드는 것 떨어지고 같죠. 뭐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지? 근데 궁금하잖아.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뭐 그래서 내 동기들 같은 경우는 저 후배들 없이 그 부장들이 말이 부장이지 부장들만 남아서 일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도 난 종종 봐. 좀 안타깝다. 요즘에는 이제 기사 자체가 그냥 써서 인터넷으로 써갖고 촥 네. 올리면 끝이잖아요. 좀 굉장히 아니, 끝은 아니야. 간소화됐죠. 그 되게 손질을 해서 신문에 데스크를- 나. 넌 종이신문 본 지 오래됐지? 종이신문이 아직 있어요? 있긴 있어요. 데스킹 과정을 거치긴 하거든요. 인터넷 기사도. 근데 내가 보면 뭐뭐 하고 TJSG 하고 딱 이렇게 끝나니까 영어로 잘못 친 이렇게 거. 잘못 친 게 그냥 막 올라오던데. 맞아. 그러니까 워낙에 속보 경쟁 속보 때문에. 경쟁을 하다 속보 보니까, 경쟁을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대한민국이 좀 빠른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뭐 주제 다루고 이런 것들도 막 실시간으로 막 나오다시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못 고르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어떤 숏폼 유튜브에서 조롱을 한 내용인데 기사 작성할 때 일부러 그런 TJ 이런 걸 하는 거야. 아니면은 일부러 연예인인데 아이로 쓴다거나 진승이 대 진성기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보고 불쾌하네. 근데 그렇게 쓰면 사람들이 거기 댓글을 쓴대. 야, 성기가 뭐야, 승기지. 그 댓글 하나가 그 기사에 대한 피드백이 되니까 반응으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체크하니까. 그리고 그게 바이럴이 된대요. 그러면은 그 기사가 계속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유명해지고 나면 그 기사를 수정하는 거야. 진승기로. 나 진짜 되게 무섭죠. 근데 이게 진짜로 진짜 깜짝 놀란 왜? 게 저 98학번 대학교 때 98학번인데 제가 승기고 제 친한 친구가 승교였거든요. 그래서 둘이 그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하면 되게 이상하게 성기랑 성교야 이런. 그래갖고 되게 유명했어 우리가. 지금 나 그래서 이 얘기 듣고 막 뭐지 막. 내 생각이 나. 네, 아무튼 얘를 그런 잘 드셨네. 제가 왜 갑자기 그 기사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방송 준비 전에 이 엄청 오늘 봤죠. 관련된 주제예요.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관련된 얘기를 다루는데 계속 속보가 올라오니까 양쪽 변호사님들이 계속 그 기사를 확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 저는 야구 기사 봤어. 페이크 쳤네. 전 되게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야구 여기는 진짜 열심히 하셨거든요. 이쪽은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됐네 이러면서. 그래서 막 무슨 얘기하길래 막 야구 기사 보면서 네네. 이럴 때는 그냥 그럼 그 나쁜 이름 받아들이세요. 이러면 까방권 없지. 아니 이러면. 요즘에 그런 거라니까 지금 부장만 혼자 빼기 치고 있고 애는 딴짓하고 있고. 여기 백이십니다. 여기 딴짓하는 저기 한 중간쯤 되는 이제 사원이고 저는 이제 퇴근 빨리 하는 신입사. 자, 근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 다시 야 얘기를 오늘은 주제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 줘야 돼. 아, 진짜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니 너무 주제가 안 핫할 때도 빨리 들어가려고 그렇게 그러더니 도대체 안 빨리 들어가야 될 때는 언제요 그러면? 사실은 없어. 난 바로 없잖아, 뉴스 하고 싶어. 없잖아. 이혼 마렵대. 나는 저기 앞에 잡 얘기 빼고 싶어. 왜요 왜? 와. 왜 나는 잡 얘기가 제일 재밌는데? 편집해서 드러내고 싶어. 사실은. 나는 내가 보는 방송에서는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럼 넘겨 바로. 아 진짜요? 근데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 방송만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끝일 수 있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제 실시간 접속자 수가 막 이런 얘기하면 막 1,500, 2,000 가다가 시작하면 이제 탁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지금 대창 난리 났거든요. 성교 이런 거 난리 났거든요. 성교는 누굴까? 보고 있나 제작진 이러면서. 편집해라 이 부분은 편집해서 날려라. 쓸데없는 소리기 때문에. 이게 잘려 있으면 웃기겠다. 이 말은. 그러네. 그 말을 제작진 그 말을 이걸 잘라라. 잘라주세요. 그 말을 잘라라. 뭐 명령하면 되는 거야. 자 오늘 준비한 자료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이 오늘이었다고 해가지고 항소심 선고일이 오늘이었죠. 저희는- 방송 기준 오늘이에요. 예, 기다렸어요. 굉장히 많이. 예. 근데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뭐냐면 1심이 이제 거의 뭐 그러니까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완승 완패라는 개념이 사실 성립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사소송 대여금 나한테 1억 빌렸으니까 1억 갚어. 그러면 사실은 1억을 갚아라. 그럼 내가 완승, 완패. 이런데 이혼 소송 뭐냐면요. 이혼을 한다. 그리고 뭐 재산분 얼마 주고 위자료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완승 완패라는 개념이 솔직히 말하면 적용되기 힘든데 사실 노소영 최태원의 이혼 소송 1심은 최태원 쪽에 완승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항소심은 노소영 측의 완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원래 기대하시기에는 최태원 쪽이 더 우세할 것이다 기대를 하셨어요. 저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남의 일을 제가 뭐 기대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죠. 예상을 하기로는 그래도 뭐 아무리 많이 줘봤자 뭐 그래도 한 몇 천억 수준에서 재산 분할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냐 싶었는데 왜냐면 맨 처음 나왔을 때 한 665억인데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는 위자료가 1억에서 1심에서 1억에서 20억 곱하기 20. 네. 항소심에서. 근데 중요한 건 재산 분할도 곱하기 20을 했어요. 665 곱하기 20을 하면 1,330억이거든요. 근데 1,338억인가 인정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8억을 빼면 진짜 딱 위자료도 20배, 재산 분할도 20배를 인정을 한 거예요. 와, 그러면 이거는 3,800억이구나. 제 계산 잘못됐나? 네. 노소영 관장의 승리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완벽한 승리. 아니 법원에서 1조 3,800억을 줘라고 한 거야. 현금으로. 아 뭔가 뭐 주식이나 회사 지분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1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이 이제 뭐 주식을 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 현금으로 2조를 내놔라라고 청구 취지 변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자료도 1심에서 3억을 달라고 했는데 빡쳤다. 진짜 빡쳐. 그래서 30억을 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 20억을 인정을 했어요. 그럼 노 관장 쪽에서 청구한 걸 다 받아준 셈이네요. 거의 왜냐면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재산 분할을 왜 이렇게 했냐면 2조를 청구했는데 법원이 낸 결론은 자 재산 분할에 주식을 포함해서 회사 전체에 노 관장의 기여도 있고 그래서 최태원 회장 전체 재산을 놓고 봤을 때 최태원 회장만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산에서 65%는 최태원 회장 거 35%는 노소영 관장 거 이렇게 하고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전체가 얼마인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 35%를 1조 3,800억으로 본 거야. 와. 두 사람의 이제 그러니까 최태원 관장의 재산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공통 재산, 이제 혼인 관계 중에 형성된 재산을 4조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35%를 인정을 했고 사실 SK 주식이 1심에서는 이제 특유재산, 그러니까 최종 회장으로부터 선대회장으로부터 이제 징여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특유재산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근데 사실 그게 재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항소심에서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인정을 했고 이거를 넣고 이제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재산을 다 넣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4조 해서 35% 1조 3,808억 원. 이 금액이 지금 역대 최대인가요? 아니면 역대 최대죠. 비교할 대상이 없어. 외국 정도는 있겠지만 외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있겠지만. 없죠. 그냥 뭐 최근에 이제 이부진 슬라우트 사장이 이제 이혼하면서 그 남편한테 130억 정도? 그냥 그거는 사실 뭐 거의 뭐 인정이 안 된 거라서 이제 뭐 비교 그리고 그 결혼 기간도 좀 다르고. 네네. 아 그리고 그 많이 숨겨진 부자 한 분 있지 않았나? 저 거의 처음 듣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저번에 어디 안에 드는 저번에 부자. 거긴 아직 그건 아직 결론이 아직 안 안 났어요. 났어요. 근데 그것과는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네. 그때 그 사안 같은 경우는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한 이후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했다는 그럼 거예요. 기여도가 100% 인정이 심지어 되죠. 그 사람도 회사 운영하는데 참여를 했어. 네네. 아내도. 맞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게임 회사였죠. 회사가 스마일게이트인가? 있었고 아, 회사가 맞다. 있었고 스마일게이트. 회사를 물려받은 거예요. 최태원 네. 회장은. 물려받은 회사이고 그 회사가 멀쩡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그동안에 대기업 뭐 이른바 뭐 CEO 내지는 뭐 재벌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 집안에서 이혼 소송이 일어났을 때는 그 기업의 재산은 건드리지 않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어. 근데 이거는 기업 재산, 회사 재산도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는 본 거야. 첫사례야 이게 사실. 사실은 그리고 배우자가 무언가를 했다 막 이런 내용보다는 배우자의
아버지가 당시 대통령이었다는 것도 많이 이슈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기여를 그것도 인정해버린 거야. 이건 네. 이제 판결문이 나와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이제 뉴스로만 네네. 오늘 당일에 선고가 났으니까 간략하게 정리된 걸 보여주셨죠. 그것밖에 못 봤기 때문에 뭐 판결문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을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의 비자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제 비자금이 최태원 이제 뭐 선대 회장이나 이쪽으로 흘러 들어왔고 이 자금을 통해서 무슨 태평양 증권인가 그거랑 뭐 이제 뭐 회사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걸 사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솔직히 기여도를 이 정도까지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네.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에 바람막이가 돼주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뭔가 것도 경영권을 있었죠. 지켜내고 외부에서 뭔가 압력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를 다 막아줬다라는 것까지 인정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대부분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증거가 그렇죠. 확실하지 않을 뿐이지.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 주장을 하면 오히려 대통령의 사위라서 더 피해를 봤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런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SK 뭐 텔레콤 그때 승인을 받았다가 그거 사업권을 반납하고 땄다가 뭐 다시 땄다. 근데 사실 더 피해를 본 거는 솔직히 그게 납득하기 쓸것 같죠.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게 뭐 실제로 실제 그게 더 피해였으면 왜 결혼했겠어요. 당연히 도움이 될 테니까. 했겠죠. 정확하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SK는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반납을 했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미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그걸 다시 뭐 그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은 또 뭐 완전히 문민정부 시절로 넘어갔던 때니까 군사 정권에서 그래서 그게 이어질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SK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하겠지 이 판결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이 판결문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이 그러니까 판결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샀던 회사들 거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들어갔다. 이게 제가 봤을 땐 되게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지금 뭐 태평양증권은 뭐 SK증권으로 뭐 됐을 거고 아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그 뭐 한 200억, 300억 정도 이제 노태우 비자금으로 샀던 회사들의 가치가 엄청 올라가서 사실은 이 SK가 지주회사잖아요. 네. 지주회사는 뭐냐면 밑에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회사의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주회사의 값어치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그 증권사가 뭐 성장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재산이 뭐 많이 증식됐다. 지금 그때는 300억이었는데 지금 화폐가로 따지면 뭐 어마어마하게 뭐 크겠지. 3조 3천억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쟁점이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 그거를 재판부에서 무슨 근거로 인정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좋은 판결만이 저도. 나와야 네. 되지만 우리가 엉뚱한 얘기지만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 얘기하면서도 노태우 측은 그나마 추징금을 다 냈다고 하지만 전두환도 나 돈 없었어 뭐 30몇만 원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죽었잖아. 근데 못 찾아냈잖아. 네. 사실 전체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 없다 지금까지도 말이 많은데 그게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어서 못 찾아냈던 건데 그러면 이 이혼 소송에서 어떤 게 나왔길래 재판부에서 그걸 인정을 했을까? 이거는 이 방송 나갈 때쯤에도 안 풀렸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했고 어쨌든 설령 거기서 재산이 넘어왔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딸이고 그다음에 실제 경영에 관여 안 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 SK 입장과 달리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본 거야 재판부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 돈이 넘어왔든 안 넘어왔든지 간에 그거를 떠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기업의 이 이혼 사건에서도 이만큼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선례가 이게 물론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지만 일단은 만들어진 거죠. 이게 이제 그 동안의 판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주식 같은 경우 특히 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회사의 주식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재산 분할 대상으로 잘 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일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와이프가 뭐 기여를 하고
그러니까 기여의 모습을 좀 상상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가서 이제 뭐 쓸고 닦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월세를 놓고 뭐 이제 차임을 받고 뭐 이런 과정에서 관여할 수도 있고 한데 주식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와이프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재벌 쪽 이런 경우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재산분할 대상으로 잘 삼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게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많이 바뀌어 왔어요. 뭐라고 바뀌어 왔냐면 그냥 이 실제로 부동산의 어떤 재산 가치를 이제 특유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특유 재산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재산분할 대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냐면 결혼 기간으로 그냥 때려 넣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쓸고 닦고 이게 아니라 그냥 네가 20년 30년을 네 와이프랑 살았으면 어쨌든 네 와이프가 너가 뭐 회사를 운영하는데 당연히 도움을 줬을 거고 뭐 아이를 키웠을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간으로 그냥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어버리고 이게 36년간 가정을 꾸렸는데 네. 그 안에서 노소영은 계속 가정을 자신이 그렇죠, 돌봤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진 변호사가 한 얘기를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 주장한 거는 뭐냐면 여성이 가정에 기여한 그 기여에 대한 어떤 그렇죠. 뭐 당연한 어떻게 보면 대가라든가 아니면 당연한 가치 이거를 1심 재판부에서 너무 폄훼했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진 변이 말한 게 무슨 얘기냐면 꼭 회사에 직접 출근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 그냥 그치. 생각해봐. 출근할 때 타이 한번 매주고 응원 한번 해주는 것도 그리고 그냥 집이 멀쩡하게 자녀들이 뭐잘 성장을 해서 큰 탈 없이 이렇게 성년으로 자라고 이런 것들의 가치가 그렇게 그 무가치한 게 아니다라는 맞아. 걸 일반 재판에서는 이미 인정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노소영 입장에서는 일반 가정과 다르지 않게 해달라. 그렇지. 판단해달라 맞아. 이거지.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거를 이번 재판부가 받아들여진 거야.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뭐가 달라 이거지. 맞아. 사실 1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할 때 네. 1심 재판이 되게 납득하기 힘들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제 이혼 최태원 쪽이었죠. 제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SK 주식을 그냥 완전히 뺐다고? 그 되게 좀 납득하기 힘들었어요. 저는 너무 그래서 그거를 특수한 환경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너무 약간 이 재벌을 고려한 어떤 판결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미 어떤 혼인 기간으로 그 여자분의 이제 그러니까 아내의 기여도를 뭐 인정해서 대부분 이렇게 재산 분할을 해주고 있는 추세인데 갑자기 재벌이라고 이거는 특유 재산 끝. 이거 사실 너무 편향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거기에 그 이부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근데 이부진 이혼도 봐라. 주식 제외되지 않았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노소영은 그랬잖아요. 이부진은 결혼 뭐 전후 전이고 전에 받은 최태원은 거라고. 후다. 이것도 영향을 미쳤나 봐요.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후에 획득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노태우 재산도 들어갔다라는 얘기까지도 인정을 했고 그거를 하지 않더라도 경영 활동에도 기여했다는 걸 아예 밝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1심에서는 이 노소영 관장 측에서 주식을 나눠달라고 했거든. 네. 분명히 내 남편이 지금 그만큼의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나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게 잘 유지되는 데는 그냥 우리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만약에 내가 다른 일반 가정에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한 뭐 1,000만 원어치 가지고 있어. 근데 집이 삐걱삐걱하고 잘 안 굴러가고 자꾸 집안에 사고 이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주식 팔아가지고 그냥 그걸 메웠다고 쳐봐. 그것과 집이 잘 돌아가게 내가 꾸린 덕분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저 1,000만 원어치 주식이 올라가서 2,000만 원, 3,000만 원 됐어. 그럼 이혼할 때 당연히 나눠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원리를 이 SK 최태원 회장한테도 적용해 달라고 노소영 관장은 얘기를 한 거야. 왜 주식이 많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같은 원리가 아니라 엉뚱하게 이걸 아예 빼버리냐. 그치. 근데 1심에서 지고 난 뒤에는 사실 이 노소영 관장 측에서 전략을 바꿨어요. 알았다. 그럼 특유 재산이야? 그럼 좋아. 그건 주식 빼놓고 대신에 고려한 부분을 현금으로 달라고 한 거야. 근데 이 기대화를 넘어서서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SK 주식도 이 기여한 게 맞다. 그러니까 팔았어도 돈을 어떻게 마련해도 모르겠는데 이 35%, 네 전 재산 35%는 줘.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1심 이제 항소심 중간에 청구치를 변경을 했는데 네. 어쨌든 1심에서 주식을 달라고 하니까 이 어떤 경영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항변을 상대방이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됐어 그러면 나 주식 필요 없고 그냥 현금으로 2조 내놔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기사를 이제 공유된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 변호인단이 이 재판장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라면 이런 결론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현금으로 청구 취지도 바꾸고 뭐 위자료도 사실 3억을 청구해서 1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뭐냐면 그 이런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를 2억인가 인정한 1심에서 뭐 2천만 원인가 선고했는데 그냥 그 항소심에서 2억을 인정한 이 판결을 했던 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호사들이 이 판사가 판결한 사건들 되게 유명한 사건들 되게 많거든요. 그걸 보고 야 일단 위자료도 3억에서 30억으로 바꾸자. 왜냐하면 3억에서 30억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10배를 늘렸어요. 그리고 20억이 인용됐단 말이에요. 그거 사실 변호사들이 되게 잘한 거죠. 굉장히 공략을 성공한 거네요. 이 판사가 분명히 위자료도 많이 인정해 줄 것이고 그동안의 어떤 이 그 바뀐 그러니까 이런 주식도 뭐 혼인 기간이 길면 이제 재산 분할 대상액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 많이 판사 이슈가 되실 분인 것 같아요. 이슈가 되죠. 지금 좀 전에 진변이 말한 사건도 네. 조금 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일이었었냐면 그 지금 위자료 2억 원을 인정한 사건이 위자료 2억 원 인정된 사례가 없어요. 없어요. 이 위자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혼해도 10년 20년 괴롭힘 당한 경우에도 안타깝지만 2천만 원 3천만 원이 보통이고 네. 많아도 5천만 원인데 이게 왜 2억 원까지 갔냐면 그때도 이 판결과 유사하게 유책 배우자가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맞아요. 잘못을 한 사람이 이혼 소송을 먼저 청구를 한 거야. 근데 이게 1심에서 이혼 소송 자체는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항소심에 가서 이 부장이 좋다. 이혼 시켜줄게. 대신에 이혼을 하는데 잘못을 한 네가 위자료는 더 많이 내야 돼. 라면서 2억 원을 때려버린 거예요. 이혼은 인정을 하면서. 그래서 요 재판이랑 구조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에서 최태원 회장 공략을 재판이랑. 잘했네 진짜. 재산 분할에서 어느 정도 이제 노소영 관장 측은 자기네들 주장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좀 예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저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유책, 뭐 잘못한 부정행위와 재산 분할은 사실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 판사님이 판결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책행위를 통해서 재산이 이 상간 여에게 막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유책행위로 인해서 재산을 이렇게 네. 좀 줄인 행위잖아요. 이거를 고려를 해서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는 판결문을 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항소심에서 노소영 관장 측은 이 김희영 씨인가 그분한테 네네. 갔던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하고 입증하는데 굉장히 왜냐하면 이 판사는 그런 판결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노 관장이 그 김희영 이사장이 그 최태원에게 받은 돈이 1,100억 원이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을 주장했고 했어요. 이 항소심 판결 지금 뉴스로만 찾아봤는데 한 200억 정도가 글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유무형적의 이익은 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왜냐하면 사실 최태원이라는 그 SK그룹의 회장이 내 이제 아이프 될 사람 이러면 사실 솔직히 어디 길만 지나다녀도 사람들이 다 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렇게 레드카펫을 공식적으로 서기도 했어요. 이혼 전인데. 당연히 그렇죠. 저 일은 언제 있었냐면 1심 판결 나고 얼마 안 지나서였을 판결이 거예요. 나고 나서구나. 그러니까 판결 이제 나고. 판결문에 이제 판결문 아직 보진 못했지만 기사만 보더라도 네. 어떤 유책 배우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재산 분할에 분명히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판사를 진짜 공략을 잘했고. 판사 공략을 진짜 잘했어요. 판사가 제가 발끈하는 포인트를 딱 짚은 네. 거잖아요. 와. 판결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부 일처제를 가볍게 여겼다. 맞아 그런 얘기. 취지를 이제 망각시켰다, 해쳤다 이렇게까지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가타부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 판사는 그렇게 했고 아까 진변이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질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누구와 뭐 어떤 최태원이 아니라 누구 얘기를 들어갈까? 하여튼 어떤 남자가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자기 내연녀한테 자꾸 막 뭘 가져다 줄 수 있잖아. 뭐 선물을 주건 뭐 아니면 집을 돈이 많아서 집을 따로 사주건 그러면 그 재산은 현재로서는 그 남자에게 없잖아. 근데 이혼하면서 판사가 무슨 소리야? 그렇게 준 거는 다 네 거야. 아직 네 거야.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시킨 걸 나눠 가지고 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야, 이것도. 이거 이제 특히 돈 많은 분들이 함부로 함부로 이혼을 못 하게 만드는 판결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돈이 많다고 대놓고 바람 피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아니, 주네요.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사실- 저 있죠. 판사님이 혹시 좀 뭔가 그런 사연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진짜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저 선미가 얘기한 부분에 나도 약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엄격하게 봤어.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근데 되게 사실 나쁘게 본 거죠. 굉장히 사실은. 나쁘게 봤어. 네. 저는 근데 이 판결이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재벌 총수면 뭐 다른 혜택을 줘야 되나? 서민들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지? 근데 그 말이 너무 맞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판사가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분은 안 본 거지. 안 보신 거죠.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만약에 저분한테 어떤 그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항소심 걸렸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치. 형사 사건 그러니까 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저분도 뭐 예전에 뭐 판결문을 뭐 이렇게 초안을 써놓고 뭐 이렇게 그거는 뭐 이제 그런 구설수가 있긴 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재벌 총수라고 해서 이 사람을 재벌 총수라는 특수성을 판결에 이제 대입시키지 않았거든요. 녹여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한 말로 그러면 내가 재벌 총수한테 맞았어. 그러면 재벌 총수 똑같이 그냥 일반인이 나 때린 거랑 똑같이 처벌해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상대방이 재벌 총수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의 뭐 어떤 다툼에서 벌어지는 것과 다른 결론이 내려진다. 그건 너무 말도 안 너무 되는 거 불공평한 아니에요? 거죠. 예. 옛날 그 영화 베테랑이었나요? 유아인 나오는 거? 네. 그 영화 같잖아. 그게 한화 사건에서 실제로 있었잖아. 그러니까 막 때리고. 예전에 한화 회장이 자기 아들 맞았다고 가죽장갑 끼고 올라가서 사람 때렸던 일도 있었잖아. 그리고 또 어디였지 그 재벌 계열사 중에 하나가 뭐 이른바 맥값 준다고 폭행했던 사건도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었고 돈 주고 때렸던 일도 벌어졌었고. 저기잖아요. 하나 다 하나 거기네요. 김승현 회장 거기잖아요. 그 두 번째 것도 김승현 회장. 두 번째 아니야. 잘못 들었어요. 근데 그 맥감 얘기도 베테랑이 나온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저 판사가 일단 그 설정이 되면 그 재벌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접근 안 하나?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접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 부장 네. 아니면 주심 판사랑 어떤 연이 있는 그런 뭐 연수원 동기 아니면 같이 뭐 형사 몇 부에서 재판을 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임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제가 제 연수원 동기의 판사의 재판을 들어간다? 그럼 그 사람과는 연락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눈빛을 이렇게 보고 왔어? 약간 이런 걸 조심해야지. 기대하고 이런 걸 기대하고 저런 이제 그 판사랑 어떤 안면이 있거나 친분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소용이 없고 전관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 선임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판사들은 역효과 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판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자기 평판에 혹시라도 금이 갈까봐 더 엄격하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요? 저 완전히 당한 게 저 연수원 동기 판사가 과거 부양료 청구 소송,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들과 딸을 이제 버리고 이제 나가서 딴 사람이랑 이제 살림차를 그 이 두 분이 한 거의 지금 한 50대 가까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원고로 내세워서 그 양육비 예전 양육비를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해서 거의 뭐 한 20년치 각각 20년치잖아요. 근데 그게 딱 제 연수원 동기 같은 반 동생 재판부에 배당이 된 거예요. 우와. 그래갖고 물론 이제 전화를 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으니까 가서 얼굴 보면 내심 그때 얼굴도 네. 봤죠. 내심 엄청 기대했어요.
와 진짜 이 새끼. 내가 이렇게 잘 풀리는구나 막 이랬겠다. 나 진짜 이 내가 새끼랑 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금액을 그 한 명당 2천만 원인가 인정해줬어요. 20년 동안 양육비를 달라고 한 건데 그리고 그 상대방 엄마가 재산이 100억이에요. 100억. 너무한다. 그래서 나 금액을 딱 보고 너무 돈이 평가적인 거 빠졌나 아니에요? 했겠다. 네, 진짜로 얘가 돌았나? 이렇게. 나를 굉장히 싫어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그냥 어떡해. 당사자가 그냥 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그거 받고 끝났는데 그래 찾아봤더니 그것과 비슷한 사례의 판결문을 제가 찾아냈어요. 거기도 4천만 원 인정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히려 저희가 더 그냥 엄격하게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저 진변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요. 변호사들이 거의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진짜 아예 대놓고 부패하려고 작정한 판사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만을 노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효과를 실제로 보는 경우는 오히려 적어도 이 여러분들이 무슨 삼성의 이재용 회장급 내지는 그보다는 좀 떨어지더라도 하는 그런 정도 급이 돼서 그 사람의 평생을 책임져 줄 정도의 뭔가를 해줄 게 아니면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그 내가 실력이 있으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맞아. 제가 그래서 얼마 전 아니죠. 예전에 어떤 아나운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되게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 최종까지 딱 간 거예요. 제 친구랑 저랑 딱 간 거예요. 되게 친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뭐 그 친구가 자기 친한 친구가 거기에 기존 아나운서로 있대요. 그래서 걔가 자기 친구가 왔으면 좋겠으니까 얘 저랑 경쟁자인 이 친구를 엄청 좋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저한테 미안하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둘 다 최종에 갔는데 내 친구가 거기 있어서 내 얘기를 좀 좋게 해줬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근데 나도 그런 거 다 아니까 모르는 사이 아니니까 그리고 너도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지 이랬는데 저도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했는데 넘어갔는데 알고 입사하고 나서 보니까 그 추천을 한 기존 아나운서가 거기서 평판이 거지였던 거야. 평판이 거지같이 안 좋았던 거야. 아이고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PD며 뭐 부장님이며 다 야 제가 추천하면 절대 오르면 안 돼. 믿고 거르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내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잘하는 애였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도 있었고 왜 그럼 조금 부연스러운 일부러 제가 몇 번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속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사람 그러니까 중간에 브로커 껴가지고 저 사람이 친한 변호사 내지는 동기라는 이유로 돈을 비싸게 받는 나쁜이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넘어가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판 관리라는 건 뭐냐면 그 판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자기 동기라든가 가까운 사람 때문에 판결을 유리하게 해줬다. 실제는 안 유리하더라도 그런 소문이 나면 승진이라든가 앞으로의 자기의 커리어에 그치. 완전히 금이 가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예. 저도 가끔씩 연락이 와요. 네. 모르는 번호인데 혹시 뭐 어디 법원 누구 판사님이랑 아시냐 연수원 동기냐 그러면 안다고 실제로 친한 동생 그런 네네. 것도 오는데 그러면 이제 사건 뭐 혹시 맡아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사건은 맡아줄 수 있는데 내가 이 사건을 함으로 인해서 뭐 어떤 결과가 이제 달라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뭐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뭐 맡기고 싶으면 맡겨라. 그래도 많이 맡겨요. 왜 맡기냐면 그냥 내가 친분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을에 그 판사가 만약에 이제 진짜로 원님 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판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양육비도요. 한 4, 50년 전의 일이니까 그 당시에 이 엄마의 수입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쓱 보고 뭐 2억. 진짜로 진짜 2억.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그런 원님 재판에는 사실 이런 친분 관계 있는 사람이 그래도 저 형 내가 좋아하던 형인데 조금 이럴 수는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노리고 선임을 하는 정에 거죠. 기대는 거지. 네. 혹시 한국에는 정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자주 있어요.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돌아와서 약간 좀 새 나가는데 오죽 이제 판결이 워낙 충격적인 판결이라서 너무 전 솔직히 여기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이 뉴스 최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녹화가 3시였는데 2시부터 선고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면서 이제 처음 뜬 게 위자료 X가 좀 작다. 이게 속보로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예상대로 위자료를 엄청 올려주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SK 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이 된다.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도 저는 위자료 뭐 한 2, 3억에 재산 분할 뭐 많이 주면 한 2, 3천억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나오는데 1조 3,800억에 위자료가 20억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 위자료 20억은요. 진짜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쓰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잘하셨다고 봐. 왜냐하면 이 정도의 부정행위에는 그리고 이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자료 20억 때려야 돼요. 네, 진짜로. 위자료 얘기로 이제 좀 전까지는 저희가 재산분할 얘기를 주로 했고요. 위자료 얘기로 나와서 이제 돌아가자면 네. 위자료 20억 원이 왜 충격적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2, 3천, 5천. 그렇죠. 그리고 1억 5천도 안 나와요. 1억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라고들 변호사들이 받아들였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늘 얘기했던 게 이렇게 위자료가 적으면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진짜 뭐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독립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경제적으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독립할 엄두도 못 낸다. 게다가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마찬가지 액수로만 인용을 해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서민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게 아주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변호사들끼리 했었거든요. 한 번도 고쳐지지가 않았는데 그 선례가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장이 판결을 하면서 일부 일처제 제도 자체를 그렇죠. 이렇게 뭐 좀 가볍게 여겼다, 나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0억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무형적인 유형적인 이익도 이 사람에게 너무 많이 다 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노관장이 그것을 어떤 고통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20억을 인정한 거죠. 진짜 큰 액수예요, 진짜 큰 액수. 정말 큰 액수고 사실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환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2천만 원 남의 가정을 깼는데 이혼을 했고 바람을 펴서 위자료 2천만 3천만 이거 솔직히 너무 작거든요. 네. 근데 이 판결을 계기로 어쨌든 이제 판사들이 이거는 이제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좀 더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자료 액수가 좀 현실화되는 어떤 시금석이 되는 그런 재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네.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은 남았어요. 그렇죠. 대법원에서 얼마만큼 될지 모르지만 한 번씩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흔히 요즘 가끔 이제 뭐 판사 판결 마음에 안 들면 뭐 AI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AI 판사.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AI는 결국 기존에 나왔던 정보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구조인데 우리가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1심이 있고 항소심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 이유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아닌 새로운 상황들 자꾸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일의 계기가 되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법률 대리인 노소영 관장 사진 뉴스도 난데 그 법률 대리인 중에 이제 좀 약간 대장격인 변호사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사진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쁘실까. 근데 이게 뭐냐면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뭐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1조 3,800억이 재산분할 액수로 인정이 됐어요. 네. 보통은 재산분할 액수에 막 5%씩 받거든요. 일반 저희 같은 사건. 일반 사건. 근데 이 정도면 저는 이 사건이 1%만 돼도 138억이에요. 근데 저는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1심에서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뭐 내가 받아봤자 뭐 얼마 받겠어? 그래서 솔직히 이게 그 약정이라는 것이 다 이제 하기 나름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도 약정하냐면요. 만약에 그냥 뭐 1조 미치면은 뭐 5%. 근데 1조를 넘는다. 그럼 30%.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고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안 될 테니까 오케이. 내가 30% 줄게. 만약에 1조에 30% 10%만 약정해도 138억. 1,380억이에요. 10% 약정을 했다면 10% 약정했다면 1,380억이고 그럼 1,380억인데 저 만약 변호인들이 한 10명 된다고 쳐도 근데 이제 뭐 그것도 나눠도 이제 다 아니 그 나누는 게 아니라 다 약정을 이제 세부적으로 다 따로따로 했을 거긴 한데 어쨌든 저분이 이제 제일 대장격인 변호사님이시니까 표정 자체에서
거의 뭐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그럼 솔직히 그러면은 네. 만약에 1,380억이면 네. 인생 역전 아니에요, 그냥? 변호사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내가 네. 곧 재벌이 된 거잖아, 그냥. 제가 지금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이거를 못 팔고 주식으로 주면 갑자기 대주주로 갑자기 등록을 SK SK의 그 주주 단에서 저분을 다시 뵐 수 있는 거잖아요.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네. 야. 엄청난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저분의 인생 역사 스토리가 재밌네요. 너무 부럽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음. 저런 사건에 이 변호인단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와. 솔직히 막 판결문을 막 이제 재판장님 막 읊을 때 막 이제 얼마나 올까 막. 나 막 그 기립박수 터졌을 거예요. 저 변호인단에서 막. 와. 대박이다 진짜. 근데 뭐 또 이제 1380. 대법원에 가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또 아직까진 쾌재를 부르시겠죠. 네. 저도 되게 좀 저도 좀 한편으로는 환영하는 게 제가 하는 사건 중에 이제 남편분 재산 100억 정도 되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90%가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노소영 관장의 재판이 끝나고 이제 만약에 주식에 대해서 이제 재산 분할이 인정이 되면 요거 이제 내야지 했는데 근데 딱 이게 제가 원하는 결과가 딱 제 사건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뭘요? 뭔가 현금이라던가 뭐 위자료도 갑자기 이렇게 한번 싹 올려보고. 네. 저 아무튼 뉴스 기사가 귀엽네요. 미소띤 노소영 관장 법률 대리.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네, 참 미소띤. 기자들이 보기에도 그랬던 거죠. 한박 웃음으로 해야지. 한박 웃음. 한박 웃음 맞네 저 정도면. 한박 웃음을 이제 아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약정 자체를 실제 이제 재산 분할을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1심에서 665억 나왔으면 1심 거는 이제 안 건드리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금액 기준으로 근데 이제 이게 항소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정 자체를 실제로 이제 분할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아마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스키 PD가 갑자기 재산 분할 받으면 세금 따로 내야 하냐고 누가? 하는데요. 일단 당사자는 안 내요. 왜냐하면 당사자는 낼 이유가 없죠. 저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재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내 재산 내가 가지는데 왜 재산 분할을 세금을 내야 돼요. 다만 변호사는 세금을 내죠. 그렇죠. 변호사는 당연히. 수입이니까.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뭐냐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명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부 혼인 간에 형성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일단 부부 공동 재산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면 이게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명의는 중요치 않아요. 결국 기여도 이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동그라미 이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뭐 명의가 중요하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부 공동재산에서 내가 35%를 가져왔으면 이 35% 원래 내 거인데 그냥 이제 내가 내 명의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 거였던 걸 가져온다고 세금을 내요? 취득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재산은 뭐냐면 이미 이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다 납부가 된 거예요. 취득하면서 심지어 이번 예전에. 사건에서는 아예 제3자 명의로 넘어가 있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명의로 넘어가 있는 재산까지도 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야.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와. 근데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약정에 따라서 본인이 받는 돈도 돈이겠지만 앞으로 재벌가에서 비슷한 소송이 있으면 이분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간 거죠. 러브콜이 많이 미래가 보장이 된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근데 사실 이분 더 이상 변호사 일 안 하실 것 같은데요? SK 대주주로 계시겠죠.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건 모르는 거야. 아니, 돈이라고 하는 건. 저도 잘하는데. 저 밑으로 들어가세요. 저분 밑으로. 아니, 돈이라고 하는 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막상 있으면 달라질걸요? 뭐? 뭐라고? 막상 있어 보시면 달라질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는 계속 일하고 싶을 것 같아. 에이, 아직 없어봤잖아요. 그렇게 많이. 아니 왜냐? 1380억은 없어봤잖아. 당연히 없지. 근데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업신여김 당하면서 일하고 싶어요? 할 거야. 할 거야. 왜냐면 내가 아는 조단위 재산을 가진 분도 계시거든. 한결같이 있어. 한결같이 다 그분을 하세요. 좀
그분을 좀 같이 만나고 그래야죠. 조단인데. 여기 일 좀 주세요.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기 미소 띈 진승기 변호사 좀 만나보게. 그러니까 한방 웃음. 나 저런 거 잘할 자신인데. 그분은 심지어 지금도 12시간 이상씩 일하세요. 아이고. 조가 있는데요. 대단하시다. 네, 요즘에 이제 내가 아는 분이 이제 투자와 관련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접적으로 하는 얘기가 투자 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뭐 엉뚱한 정말 사이비 이런 데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런 모임 같은 데 있어서 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일 열심히 하는 것과 새벽에 나가서 책 읽고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겐 돈도 안 온다는 가르침을 제일 먼저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돈이 생기면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돈도 오지 않고 실제로 돈이 와도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야. 거의 저주를 퍼붓는데 교수한테. 원래 약간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돈 생기면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많이 가져서 더 이상 그 돈이 돈처럼 안 느껴지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더 즐겁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공통적 그 얘기는 진짜 돈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없으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생길 일이 없으니까 생기면 놀아야지라고 하는 거겠죠. 막말로 그렇다는 거야. 해외여행도 돈 있어서 날마다 갈 수 있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지. 오히려 1년에 한두 번 갔었을 때가 훨씬 더 즐거웠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부럽죠. 당연히. 여전히 부럽지만 그냥 저는 저 변호사가 그냥 손 놓고 놀 것 같진 않아요. 저런 삶. 너무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요. 난 저런 돈이 생겨도 앞으로도 충분히 일할 것 같아.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저도 돈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놀아야겠다. 잠깐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죠. 굳이? 내가 의뢰인한테 막 이렇게 욕을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건 뭐 각자의 가치관이니까 일단 돈이 생기고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돈이 생기고 봅시다. 상상만 좀 해봤어요. 거의 뭐 평생 그냥 노예처럼 일해야죠. 근데 그 얘기 하시는 분들 많겠다. 동거녀 쌤통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본인에게 돌아올 재산의 절반이 어떻게 보면 날아간 거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의 재산에 이제 미래 남편의 재산의 절반이 날아가는 판결이 나왔으니까 뭐 엄청 진짜. 어떻게 보면 근데 그동안 다른 사람의 남편을 뺏어서 자기의 남편으로 함께 그렇죠. 살았으니까 그 값을 한다 생각하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걸 두고는 생각하는 사람들 다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이건 이제 혼인 관계에 있어서 그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진짜 잘못이 없는 한은 꼭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정리해 주도록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간 사람을 비난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이 재판부는 굉장히 나쁘게 봤던 거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야.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겨들송이 얘기한 그런 입장이 아주 전통적인 입장인 거지. 나는 그렇게 그냥 무조건 비난할 생각은 안 들어. 사실은. 저분을요? 잠깐만요. 지금 뭐 혹시 상고심에서 최태원 측의 그런 얘기는 아니야. 변호인으로 그런 얘기는 아니야.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꼭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 이게 재산 분할 해주는 건 정당한데 재산 분할까지 해줬으면 그 전에 이혼에 응하는 거는 또 필요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홍상수, 김민희 이런 커플 같은 게 아직 이혼을 못 하고 있잖아.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 일어났는데도 책임을 일정 부분 경제적으로 당연히 지우되 그건 그냥 이혼 시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사실 그런 그거는 얘기야. 맞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위자료 많이 주고 그리고 비난할 것까지 또 없지 않을까? 아니 이 사람도 비난받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위자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잘못한 만큼 내면 비난은 클리어한다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자유인 거고. 그건 비난하는지 각자의 자유인 거지. 마느냐는. 그래. 근데 그건 이제 각자의 자유인 책임은 거지. 져야 된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그림이 바로 그 비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에 실드를 많이 치셨구나. 빌드업을 일부러 한 겁니다. 예. 어유 뭐야 저거. 저거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무섭죠? 미리 경고를 드릴 거. 우리 제작진 제가 다음에 나갈 때는요. 경고를 드린 다음에 그림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림이 무서운 그림이기 때문에 진짜 농담이 아니라 심약한 분은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런 그림 오래 보면 약간 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림은 페테르 루벤스, 그 유명한 루벤스의 그림이고요.
메두사의 머리입니다. 아, 메두사의 머리. 네. 뱀. 뱀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두사의 머리라고 하는 건 그냥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조금만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 뱀의 머리카락을 가졌고 메두사를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돌이 된다라고 네네. 했죠. 그래서 갑자기 영웅 이름이 뭐였지? 네? 얘를 죽인 사람의 이름이 페르세우스였나? 하여튼 헤라클레스. 아니야, 헤라클레스 아니야. 그러니까 방패로 이렇게 비춰가면서 목을 잘랐다고 맞아, 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돌이 됐다라는 전설이 있는 건데 이 메두사가 왜 저런 모습이 됐는지는 모르지. 모르지. 몰라요.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원래 신화 같은 데서. 페르세우스 맞네. 메두사가 물론 이것도 신화의 버전에 따라 다르긴 했는데 메두사가 원래는 평범한 그냥 아름다운 여성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얘기도 있는데 원래부터 많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평범한 버전 쪽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 포세이돈하고 아테나하고 굉장히 원래 연인 관계도 있겠지만 신들끼리는 경쟁 관계였는데 이 포세이돈이 자기 연인이었던 아테나를 열받게 약오르게 하려고 메두사를 유혹을 해서 하필이면 아테나 신전에서 이 사랑을 나눴다는 거야. 그게 열받으라고 아테나 여신의 자기 연인을 모시는 신전에서 일부러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아테나가 열받아서 이 평범한 미녀였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메두사를 괴물로 바꿔버렸다라는 버전이 있는 그래서 거야. 남자랑 눈도 못 마주치게 만들어 버린 거구나.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질투는. 이 그림을 일부러 꺼낸 이유는 제가 이제 최태원 SK 이걸 떠나서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어떤 불륜 관계 때문에 헤어지거나 하면 대개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그 상대방 여성을 굉장히 도덕적으로 강하게 비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메두사처럼 악녀로 낙인 찍기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맞아, 또 맞아. 대부분의 가장 이제 흔히 이제 아침 드라마 같은 데 나오면 지금도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 바람 피우다 걸리면 가서 머리 쥐어뜯는 자기 남편 머리부터 먼저 잡아야 되잖아, 사실은. 맞아.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고정관념은 좀 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서 흉측한 그림이지만 메두사의 슬픈 사연, 사실은 메두사도 슬픈 어떤 그런 어떤 사연을 가진 여성이었다라는 그림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재밌지, 근데 내용 재밌네. 내용은 재밌습니다. 저 화면에 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어디요? 머리에 이렇게 날개. 토끼 그거요? 아, 네가 네, 너무 귀여운데. 갑자기 메두사를 다루다가 저는 근데 그거 보면서 정화하고 있어요. 메두사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림 좀 내려주세요. 진두사. 진짜 그렇게 무서워? 아니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자극적인 장면은 자꾸 무의식 중에 자꾸 발현이 되거든요. 저 그게 별로라서. 그렇구나.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 지금 남의 이혼 얘기로 너무 재밌네요. 근데 이거는 진짜 거의 뭐 생중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 이슈가 된 사건이라. 아니면 변호사의 미소 띈 얼굴까지 생중계가 끝났지 뭐. 저 변호사님. 그만해. 저기는 궁금하다. 저기 최태원 쪽 변호인단은 어떻게 됐을까? 그만해. 좀 깨졌겠죠. 재계 순위를 바꾼 이혼이라고. 아 진짜? 왜냐하면 이제 그냥 평범한 어떤 순위로 떨어졌겠죠. 아, 이거 재단 다 순위가 네. 뺏기면 그거 뺏기면 절반이 날아갔으니까. 그렇죠. 그 저기 스마일게이트 우리 얘기했던 그거는 현금 그러니까 재산분할 5조가 대상인데 그것도 이제 반토막 나면은 이제 착 밑으로 진짜? 내려오겠죠. 최태원 그분이 전체- 8인가 그런데 최태원의 전체 주식의 70%에 해당한대요. 주식으로만 따지면 주식 같이. 같이 음. 지난해 말 기준. 어우, 야. 진짜 저 SK 좀 난리가 났겠다 진짜. 그럼 나 진짜 궁금한 게 오늘 갑자기 저 판결이 나면서 SK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왜 그런 거야? 좀 빨리 올린 다음에 먹튀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그냥 시장의 반응인 거예요. 아. 이 이혼 판결이 노세영 관장의 어떤 승소 비슷하게 이렇게 선고가 내려지니까 갑자기 막 10몇 프로가 올랐거든요. 그럼 뭔가 대주주가 바뀐다는 게 호재인가? SK에? 그러니까 최태원이 모르겠어요. 약간 오너리스크 있는 이런 인물이었나? 일단 모르겠어요, 그런 분석은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는 걸로. 아니 왜 우리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하게 되면 아니 전문가 아니면 뭐 입 좀 뻥긋 못하는 건가? 여기서 뭐야? 하게 되면 정말 쓸데없는 정보 아닌 해로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왜 그런 사람 취급을 받아야 되지? 말은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우리가 해충이 돼야 돼? 적어도 왜 우리 말이 해로운 말이 되는 거지? 적어도 그래도 변호사들이 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억측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쓸모 있는 얘기만 해서 재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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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나라. 끝내자.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주 얘기가 꽤 재밌어요. 처음에 약간 이랬는데 뒤로 갈수록 재밌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 주요? 다음 주가 아닐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 네. 왜 막 마음대로야? 이게 왜냐하면 어. 원래는 이 오늘 찍은 게 한참 뒤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판결 선고가 났잖아요. 시의성 때문에 때리는 근데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3, 4주 뒤에 내보낸다. 그러면 완전 썩은 떡밥이 되기 때문에 그치. 썩은 내가 막 풀풀 나는데 그렇구나. 그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은 막 썩은 내가 풀풀 막 악취가 막 풍겨갖고 막 코를 막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끼리 막 으아 막 이러고 있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럼 다음 주에 뭐가 나올지 저도 모르겠네요. 사실 저도 보겠습니다. 원칙은 다음 주가 원래 이게 나갈 때 이제 김호중 씨 건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요. 지금 김호중 씨 거는 막 이러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야. 그래도 내용은 재밌을 수 있어. 내용은 재밌을 수 내용은 있죠, 재밌어요. 사실은. 네. 아우 썩었네 막 이러고 벌써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래됐어. 아, 심지어 구속이 됐는데 우리는 언제 아이고, 방송을 아이고. 찍었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 너무 웃기네. 이게 대한민국의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진짜 요즘엔 소재가 너무 많아갖고 아이 콩가루 저희 매일 해도 될 것 같아요. 별일이 다 있어요 요즘에. 별일이 다 있어 진짜. 아유 쓸데없는 소리. 법규로 가져가신다고. 그래서 진짜 미룬 거죠. 진짜 쌍욕 나올 뻔했어. 진짜 나 진짜. 죽여버릴 거야. 만약에 일부러 법규에서 하려고 김호중 다음 진짜. 주로 미룬 거면 죽여버릴 거야. 내 법규에 쌍라이트를 켜고 보고 있을 거야. 법규는 이미 했지. 뭔 소리야? 법규에서 김호중 사건 이미 했죠. 이미 다뤘지. 했어요. 자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그래 지금 막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썩은 내 한거 악취. 아니야? 그만해, 우리가 이제. 먼저 했지만 어. 우리는 항상 썩은 내가 날 때처럼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숙성. 우리 저기 생선 이런 거 말린 생선 이런 광고 안 들어오나? 악취가 막 진동하는 그런 광고 좋을 것 같은데. 힘들다. 너무 법적인 얘기 법규로 다 가져가지 마요. 여기 변호사 둘이나 있는데. 법적인 얘기는 안 해 법규에서. 근데 왜 이름이 법규야? 나 지금 밑에서 뻑큐 날리고 있어. 어딜 가나 애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냐 사람을. 아유 참 힘들다. 자, 힘들어. 잠깐 다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뭐? 재산이 몇 천억이 생겼어. 힘들다며. 계속 할 거야. 힘들다며. 계속 할 거야. 힘들다며. 할 거야. 마조이즘 메조키스인가 뭐 그런가?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양지연의 콩가루 다음 주에 만나요. 저는 이거 머리 귀엽게. 안녕. 그게 뭐야? 약간 날라. 파리 같아. 파리인가?